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우와, 한 달 만에 네, 한 돌아왔어요. 달 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거의 또 댓글창이 또 네, 약간 불이 났었어요. 네. 우리 지민쌤도 너무 이 첫 유튜브 경험에 너무 또 많은 관심과 사랑과 어떤 싸움을 보고 네, 당황하셔가지고 네. 네. 이거 맞는 거냐 어, 저한테 계속 연락을 막 주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짜릿하고 저기 하늘에서 그 지하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음. 출연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음, 설득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말 많은 소녀님이 잘 음, 설명해 주시고 음, 이제 뭐 반영해야 될 건 반영하는 거고 음, 또 걸러야 되는 의견들은 어쩔 수 없고 음. 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네. 뭐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음, 걸 저희도 또 다시 배우면서 네, 그렇게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그간 뭐 평안하셨어요? 뭐 어떤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어요? 어, 남자친구나 이제 80 며칠이 됐나요? 그렇죠. 이제 80일을 넘어섰고 저는 그간의 근황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댓글창을 하루하루 하루에도 수차례 보면서 아 이건 무엇인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 그게 내가 쉽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느꼈어? 아유 저는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음, 그래서 뭐 물론 의견 다를 수 있고 존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진짜 고생해서 하시는 거 옆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응원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고. 네. 네. 아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 있다고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앞에 남자친구 못 만난다. 막 왜 자꾸 거의. 저를 못 만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민쌤은 잘 만나고 네. 있습니다. 80일 네. 넘겼습니다. 네. 100일까지 화이팅! 네, 화이팅. 100일은 1월 1일입니다. 대박. 벌써 계산. 그걸 생각하고 만나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저는 그런 거 계산하는 것도 생각을 네.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음, 남자친구가, 음, 100일이 1월 1일이라 그래서, 음. 또 이제 파티를 그렇구나. 해봐야죠. 그때 되면. 너무 약간 꽁냥꽁냥하고 귀엽다. 맞아요. 귀엽습니다. 100일 네. 이런 거 따지고. 뭐, 나이는 꽉 차서 하지만, 음. 20대처럼 연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고민을 좀 받았잖아요. 네, 모았잖아요. 그쵸. 한 달 전에 모았던 그 고민에 음,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았고,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음, 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음. 걸로 이제 시작을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다 저희가 이제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임상심리사로서 뭔가 전문적인 소견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들의 방송은, 네, 주절주절이잖아요. 주절주절입니다. 그냥 직업이 이 네, 사람이 네, 임상심리사라는 거지, 우리가 네, 여기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예, 너무 막 어떤 진짜 뭐 어떤 진단을 받고 싶거나 음, 그런 전문가를 음, 찾아갔을 때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언니들이 토닥토닥 해준다. 네.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미 좀 경직돼가지고 경직됐어. 지금 EBS가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깨가 굳었어요, 지금. 이거 음. 나 학회에서 문제 없는 건가, 지금. 이거 윤리에 문제 없는 건가. 제명당하는 건가? 네, 그런 거는 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연 먼저 일단 네.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신경을 음. 안 쓰려고 해도 너무 많은 눈들과 귀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네. 피드백들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또 초보 네. 방송에 있는 아유,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이렇게 살짝 맛봤는데, 이제 모든 말이 이렇게 조심스럽네요. 혹시 또 음, 문매를 맞을까 싶어 음. 우선은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아유, 근데 문매도 유명해야 맞지? 안 유명하면 안 때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냥 좋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럼 편하게 또 음, 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사연 간단하게 하나. 가족과 회사 외엔 연락 및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하나 없어요. 고민 같은 거 털어둘 친구도 없고, 사람 많은 거 진짜 안 좋아하고, 소수로 노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 자체가 싫은 건 아님이라고 설명 달아주셨고 I 성향이 더 강해서 저는 집이 좋거든요. 네. 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음. 요즘에 진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친구가 없고 인간관계가 없는 게 너무나 고민이고 이거를 탈피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럭저럭 혼자 지내는 게 괜찮은 거예요. 물론 경조사 같은 거 갈 게 없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굴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제외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는 그냥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어떤 불만이 아닌 경우 네. 그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경우 모두 이렇게 지금 내가 사람이 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아싸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주변에도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조금 잘난 척을 하자면 너무 핵인싸 근데 또 이제 맞아요. 혼나겠다 이러다. 아니야. 근데 지민쌤은 원래도 좀 늘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게 좀 익숙하긴 네. 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게 뭐 제가 뭐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 좋았다기보다도 우선 사람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이분은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다고 하셨는데 그게 괜찮다. 본인한테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계속 누군가가 자극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기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병원이나 상담 장면에서 아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다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개방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자체를 별로 즐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이 있어도 그냥 이런 작업 자체가 별로 안 편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랑 아이랑 가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사람이 성가셔서 아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은 완벽한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내 얘기를 잘 털어놓는 거야.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하나도 부담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이 앞에 있는데 내 얘기를 안 하는가? 그럼 나는 왜 만나는가?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방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럼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이 점을 갖고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향이겠죠, 주로. 근데 이거를 얘기하느니 안 하면 되잖아요. 나는 닥치지 못하겠거든.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나와. 막 이렇거든요, 저는. 그쵸. 저도 뭐 사실 자기 개방을 뭘 저렇게까지 하나 첫날 보셨잖아요. 그냥 술술 하는 거.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분들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은 좀 다르지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내지는 친한 친구여도 또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확신이 없고 그러면 얘기해놓고 후회하느니 그냥 안 하면 그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기능적일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는 게. 뭔가 그런 건가? 방어 기제 막 이런 건가? 그쵸. 일종의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연을 주신 분은 물론 이 사연에서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친구가 없이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게 괜찮나를 좀 확인받고 싶으신 의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불만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거를 좀 알고 싶으신 거겠죠?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친구가 좀 많고 이렇게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성격을 보통 좋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생활들을 좀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가?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약간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사연 주신 분처럼 네. 혼자 있는 게 하나도 안 외롭고 음. 그냥 이게 문제가 되면 내가 조금 사귀어 볼 건데 아니면 난 사람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문득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도 그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집단 문화니까 뭐 여럿이 잘 어울리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처럼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생활하기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장면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좋은 성격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념상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진짜 좋은 성격은 남 안 괴롭히고 그냥 나 본인이 편하고. 남 편하고 그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는 것이 답답하면 그 대상을 찾는 방법을 또 저희가 뭔가 이렇게 팁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별로 불편하지 않다.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문제인가? 라고 만약에 그런 취지에서 사연을 주신 거라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민쌤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고 그쵸. 네, 사실 좋은 성격이라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는 게 맞는 짓인가를 고민하는 거면 이건 고민할 이유가 없다. 잘하고 계신 거다. 그쵸. 네. 그쵸. 본인이 괴롭지 않으면.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행복의 기준은 결국 본인한테 다 개개인 300명이면 기준이 300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도 본인의 삶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느끼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이런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네. 이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냥 고고한 학처럼 독고다이 나만의 길을 간다.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남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리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혼자 있는 모습을 제가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얻긴 해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건 사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전 남을 배려하고 신경 쓰느라고 그쵸. 제 거에 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도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지만 저는 공부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쟤 좀 나도 쳐다봤는데 나도 상냥한 눈빛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 너무 이 안테나가 밖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제가 스스로 좋으면 괜찮은데 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싶으셨구나. 네, 그냥 혼자서도 약간 핵간지나는 약간 그런 네. 애가 되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하고 항상 약간 좀 니디한 거야 내가. 아. 너무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을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되게 싫다는 생각을 어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독립적인 성격이 그나마 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뭐 단체창 같은 거 단톡창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까지 단톡창이 한 두세 개밖에 없다? 근데 막 애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잠깐 뭐 핸드폰 못 본 사이에 단톡이 막 365개가 와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랑이군요. 그럼 나는 나 단톡창 2개밖에 없는데 나 한 3시간 안 봐도 한 5개 와 있던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주말에 너무 바빠. 나 너무 막 결혼식 다니느라 요즘 뭐 결혼식을 뭐 몇 개를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근데 나 근 한 2년 동안 결혼식 한 번도 안 간 거. 이러면서 나 되게 생각보다 친구가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막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저는 이게 막 싫은 거예요. 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친구가 없어졌나. 근데 사실 저의 어떤 밖에서 보는 이미지는 네. 핵인싸 중에 인싸 아닙니까? 그럼요. 인플루언서인데요. 나보다 친구가 없으면은 내가 친구가 없는 거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초대도 덜 하고 약간 좀 덜 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래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막 바쁘지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연락 안 했어 막 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좀 싫은 거예요. 날 더 괴롭혀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난 이런 감정이 자꾸 들어서 실제로 내가 친구가 많고 적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외로운 상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계속
외로운 사람인 것 같은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게 좀 참 싫더라고요. 저도 친구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말 많은 소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서 자유로우면 그게 진짜 장땡인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또 계속 즐겁기만 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신경 쓸 게 많아요. 이런저런 또 막 또 이게 막 뭐 누구 또 편먹고 또 뭐 서운하네. 그쵸. 뭐가 네. 어땠네, 얘가 어땠네, 이 말이 기분이 나빴네. 사실 이런 게 다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예민함을 좀 잘 감춰요. 나 몰랐잖아, 예민한. 예민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근데 너무 많은 게 들어와요, 눈에. 너무 많은 게. 저 사람의 막 미묘한 표정 변화, 말투 변화 이런 눈치 거. 보는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좋았던 거는 눈치를 잘 보니까 맞추잖아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배려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편안하고 항상. 편하고 그리고 뭐 친구가 잘 되죠. 잘 유지도 돼요.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도 있고 일부는 제가 굉장히 애를 쓰면서 맞춰야 하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다 편하고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일부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제가 맞추면서 유지하는 관계도 많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많다고 다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사랑을 좀 갈구하는 편인 네. 것 같지만 네. 그 마음을 되게 많이 숨기고 음. 그리고 사람이 뭔가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확 떠나버리거든요. 맞추지 않아요. 맞추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네. 전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또 되게 많이 받아서 그게 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랑 더 알고 싶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걸로 하지 하고 그냥 미련 없이 저는 돌아서고 네. 막 좀 연락 다시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음. 근데 지민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다 끌고 가잖아요, 관계를. 그쵸. 최대한 맞춥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왜 나왔어? 왜? 왜냐면 진짜 저도 그게 참 고민이. 그러니까 우선 거절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지만 거절을 한 이후에 생긴 죄책감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이렇게 손절하거나 그래본 경험이 거의 없기는 해요. 없는 것 같아서요. 거의 없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관계를 멀리할 때는 굉장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누가 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거리 유지를 어느 정도만 하면 관계를 굳이 끊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내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굳이 뭐 끊거나 하는 절차들은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의사를 밝히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뭐 오히려 대인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지민쌤은 저는 에너지가 항상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에너지를 못 투입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고민을 브리플리 약간 깊게 아주 약간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확 포기를 해버리는 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 말 많은 소녀님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갈등은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갈등은 많이 안 생기는 것도 맞고 그리고 대부분은 저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러니까. 얘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얘는 말하는 게 다야. 맞아. 얼마나 뒤에 좋아요. 뭐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저 있잖아요. 저. 아니 제가 이렇게 저의 고민을 어. 이제 털어놓고 또 우리 지민쌤 고민도 얘기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연자분도 그렇고 우리 다 성향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사람을 별로 관심 없어하는 성향, 사람을 좋아하지만 에너지가 없는 성향, 사람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는 에너지도 많은 성향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 모두 누구도 지금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네. 각자의 성향대로 네. 내가 생겨 먹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편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친구가 필요한
필요하면 사귀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그쵸.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냥 손절하는 게 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사람한테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게 싫으면 조금 거기서 멀어져 보는 것도 방법이고 네, 네.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늘 이렇게 쭉 간다 이런 것도 없고 뭐가 그럼요. 답이다도 없는 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그래서 사연자분은 잘하고 계신다. 네,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사연을 주셨는데 네. 이 외로움에 관한 주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음. 이거를 음.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요. 네, 다음은 우리가 네. 이 연애 관련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소개해 주세요. 연애. 네.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않았지만 첫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어서 다음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상대방의 단점만 보입니다. 좋은 사람이어도 단점을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벽을 치게 되네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이게 관계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건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저는 너무 그 연애에서 은퇴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너무 옛날 기억을 꺼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그 남자 이제 직장 동료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자들은 꼭 옛날 남자친구의 나쁜 점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지금 남자친구를 판단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뭔가 그런 걸 당한 거겠죠? 그런 판단을 당한 거겠죠? 네.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뭐 여자들이라고 했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뭔가 전 연애에서의 어떤 나빴던 거 이런 거 그런 게 그런 게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면은 막 아주 막 좀 크게 반응을 한다든가 과하게 좀 뭔가 막 제지를 한다든가 이런 네. 경우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고 네. 사연자분도 뭔가 그런 식의 좀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다 맞춰서 결혼하나요? 다 맞춘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못 누가 찾잖아요. 나한테 다 맞춰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남자, 여자, 뭐 이성 간의 관계인 것 같아서 우선은 뭐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비장한 각오로 연애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내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이 우선은 어떤 부분인가 좋은 면이 있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보였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고 연애를 많이 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 왜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런 건 정말 많이 연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이제 연령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어요. 사연만으로는. 네. 근데 이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거는 또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사람이 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맞아요. 사람인 거니까 네. 분명히 다른 반응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질에 겁을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고 싶은 면이 있어요. 어제 제가 무슨 명언 이런 걸 찾아보는데 맹자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맞아. 연애라든가 관계에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 사람을 많이 사귀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일단 뭐라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래. 이렇게 만나보고 아니면은 또 그냥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싸우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처음부터 뭔가 엇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약간 완벽주의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그쵸.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 큰일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고 검열도 심해지고 그쵸. 뭔가를 시작하기에 또 너무 많은 또 그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다들 망칠까봐 뭐 할까봐 다시 화해하고 이런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네. 그냥 안 좋으면 헤어지고 이렇게 좀 다 뭔가 흑백으로 가버리는 이런 게 저는 뭔가 안타까워요.
도전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말 많은 소녀님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저도 너무 그렇고. 많았어요. 너무 응. 많았죠. 네.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이제 저희는 연령이 아무래도 너무 어리진 않기 때문에 그 경험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배우기도 했고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뭔가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그 뭔가 시행착오가 무서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희도 그랬었고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실패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왜 그걸로 왜 그랬지? 막 나중에 이런 생각 들고. 그냥 다 먹고 사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소소한 실패나 시행착오는 이제 또 그냥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런 지혜는 또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일 텐데 이제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앞만 따지고 막 신경 쓰고 다 갖춰진 것 같아서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벽하나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거 너무 공감해요. 뭔가 자꾸 고민이 생기면은 저는 스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문제는 뭔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어머 정곡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할 거 없어요. 특히 이제 어떤 뭐 관계를 이어가는 것든 뭐 이런 거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막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충분히 곱씹으면서 네. 충분히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읽어주세요. 네. 저는 지금 30살 직장인이고요. 가정 불화 없고 직장도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으며 해피. 남자친구와도 1년 넘게 꽁냥대며 잘 만나고 있습니다. 해피.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엄청나게 염탐하고 뒤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제 주변 지인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뒷조사하듯이 보는데요. 지인의 지인까지 엄청 염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지인 혹은 살짝 덜 친하긴 하지만 나름 관심 있는 친구가 카톡 프사를 바꿨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찍었네? 누구지? 어디 간 거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바로 그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요. 예를 들면 뒤쪽에 살짝 나온 간판을 검색해서 무슨 동에 있는 어디에 갔구나 하는 식으로 알아내야만 속이 풀려요. 오 마이 갓. 이걸 하루에도 한두 번은 꼭 하고 전남친, 전남친의 현 여친, 친구의 여친, 친구의 남친, 친구의 남친의 전 여친 뭐 이럴 정도로 뒤지다시피 찾아봐야 직성이 풀려요.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또 궁금해져서는 찾아보고 있고 도대체 저의 이런 심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고 나름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 스스로가 엄청 무섭고 싫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의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져서 고민 보내봅니다. 라고 주셨네요. 근데 이게 재밌다, 되게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사연이. 네네네. 사연을. 이런 맞아요. 고민은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너무 좀 흥미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고민인 거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생활처럼 하고 계셔서 이게 고민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인스타랑 카톡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약간 쾌감이 느껴지는 행위로 좀 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어딜까 궁금했는데 답을 딱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수께끼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좀 잘 찾아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탐정인가 지금 이거는. 명탐정인가 지금. 그러니까 또 찾는데 스킬이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하니까 남자친구의 친구의 뭐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막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약간 귀여워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찾으시면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래서 찾고 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맞아. 다 궁금하다. 찾아졌을 때. 네. 쾌감이지 뭐. 쾌감이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다행감?
안도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도 내가 무슨 심리로 지금 이걸 찾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다들 이렇게 관음증적인 게 있잖아요. 맞아. 다른 사람들 좀 엿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좀, 막 여기서 이제 염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일종의 염탐 같은 걸 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일종의 뭐 비교, 질투, 시샘, 이런 것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되게 만족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 삶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명확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어떤 것들이 갖춰진 게 괜찮은 삶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계시고 이제 앞에 잘 지내고 계신 부분들을 잘 적어줬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남들의 삶이랑 나를 또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이 진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무의식적일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제 그 어떤 곳을 갔다라는 걸 찾아내실 때 어떤 식당에 갔네가 궁금한 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식당을 갔는지가 궁금한 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사연만으로 추정하기 좀 얘 저도 하플 같네? 막 이런 거?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제 뒤져보거나 이렇게 염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그게 좀 사실 만나 뵀다면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느껴지는 감정들도 되게 다를 것 같고. 예를 들어, 내 전 남친의 여친이 뭔가 나보다 못해. 그럼 그거 안심하죠. 안심하잖아. 근데 막 아니야. 나랑 헤어지고 너무 뭔가 나를 압도적으로 뭔가 나보다 이렇게 우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을 만나. 그럼 뭔가 또 그건 뭔가 또 이제 씁쓸할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감정들을 느끼실까가 되게 궁금한데,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말 많은 소녀님이랑도 조금 얘기를 해봤지만, 문제가 되나요? 우선.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거를 뒤져보고 문제라고 하는 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회의 전체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 친구 이야기예요. 미안하다 친구야 좀 팔아먹겠어. 친구가 전 남친의 현 와이프를 엄청 염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한 네.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엄청 매력적인 면을 막 뽑아가지고 거기에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팬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진짜. 그 여자분이 마켓을 열었다, 인스타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 막 팔았어요. 근데 그걸 또 막 구매해.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아씨 실명으로 구매했다. 남자친구 전 남친 이거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은 염탐이었지만 네. 끝은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언니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관련된 사람을 인스타 같은 데서 둘러보기로 네. 보는 것보다 네. 그래도 조금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네. 보면서 네. 이제 추측을 하면서 느낀 어떤 재미라든가 그 추측이 맞아 들어가거나 혹은 틀린 걸 알아내면서 퀴즈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주변에 인플루언서인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은 댓글이라든가 뭐 DM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소름 끼치고 무서워해요, 그거를.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저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막 아니 우리 애기가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대. 이런 그렇구나. 일까지 막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너무 소름 끼쳐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또 뭔가 어떤 커뮤니티를 유지를 해 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인해서 또 네. 본인은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네. 나의 정보를 누군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올렸잖아요. 그거를. 그쵸. 올리고 이렇게 좀 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보라고 올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네. 그냥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범죄 행위로 이어지거나 그치. 그런 게 아닌 아니라면은 거라면. 맞아. 그냥 이렇게 이런 것 같아. 약간 저는 이분이 좀 동네에 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많아가지고 아, 너 잘 지내? 어땠어? 걔는 어떤가? 어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지랖퍼? 네.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퍼고 네. 좀 좋게 말하면 약간 다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발현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극이 있으니까 뭐지 하고 타고 갔는데 나중에 그 내 행위를 돌아보니까 염탐 같은 거지. 그치. 거기에서 오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복잡하게 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고 내지는 제가 이제 또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느꼈을 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질투를 해. 질투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쵸. 왠지. 네. 내가 뭔가 질투하는 사람이 되긴 싫거든. 그러면 그거는 부인하는 거지. 마음속에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질투는 결국 비교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련 있는 사람들의 삶이 비교가 되지 사실 뭐 정말 생뚱맞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나의 삶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질투나 일종의 이런 감정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연자분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였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가정이지만 네. 근데 뭐 글쎄 우선 편을 들어드리자면 누구나 그래요.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뭐 어쨌든 아까 말 많은 소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고 올린 걸 좀 꼼꼼하게 보신 거잖아요. 꼼꼼하게 본 거고. 그렇게까지 볼 줄은 몰랐지만 네, 꼼꼼하게 올린 볼 거죠. 수도 있지.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하시다가 내 삶을 예를 들어 좀 비참하다고 느낀다든지 뭔가 주변 사람들 다 저런 거 입는데 내진 저런 데 가는데 나는 못 가. 뭐 이런 양상으로 반복하고 계신 거라면 그거는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 사연자님이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갔네? 만약에 이런 거라면 뭐 어때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이걸 되게 잘하시면은 이걸로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보는 유튜버 분 중에 준우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분이 뭐냐면 약간 카톡을 막 대신 보내준다던가 거짓말 하는 거를 감별을 한다든가 거짓말하는 걸요? 그러니까 막 지도 같은 거 펴놓고 뭐 뷰가 이쪽 뷰로 나오면 위치가 여기다 여기가 아니다라든가 뭐 100m 밖에서 내가 널 찍었다 뭐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은 100m 밖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나오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감별을 해주신다든가 2분 이상 20분인가요? 맞아요. 진짜요? 네, 흐릿하게 이분 114만 유튜버인데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뭐 감별을 뭐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와. 진짜 이게 한번 빠져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채널이. 그래서 저는 이런 콘텐츠도 너무 신박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저는 이 사연을 듣는 내내 계속 그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약간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누가 거짓말 하는 거를 감지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 캐나요? 네, 정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와 되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그냥 그때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어느 빵집에 뭐 9시부터 뭐 줄을 서가지고 빵을 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빵집은 그날 휴무인데 이런 게 갑자기 문득 딱 생각이 나. 그럼 그때부터 얘 나한테 왜 이 거짓말을 굳이 하지? 왜 하지? 왜? 약간 이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빵집이 몇 시부터 막 여는지 다시 검색하고 걔가 그날 나한테 카톡을 보낸 날이 이 날이 맞나? 그러면 이 문맥에서 얘가 나한테 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 얘는 이 거짓말을 굳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빵집을 갔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얘는 나한테 뭐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거를 캐내고 답을 알아내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이유, 그 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근데 나는 더 나가는 것 같아. 저는 그 이유를 만들어요,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내가 추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추정해요.
추론해요. 그래도 궁금해하고 왜에 대한 네. 저는 왜가 없어요. 아, 그냥 상상을 그냥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해. 그 어. 오해를 많이 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네. 이런 추리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을 좀 왜냐하면 저 기억력이 좀 좋아요. 그런 이 사람이 한 얘기들에 대한 기억력이. 근데 뭐 사람들이 세부적인 거는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제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저한테 숨기는 게 목적이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캐치가 되면 뭐 전 캐진 않아요. 근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캐진 않지만 사실 솔직히 실망해요. 솔직히 실망하죠. 왜냐면 가까웠다고 느꼈을 때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랬나 보다 곤란했나 보다 하는데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냥 뭐 완전 구라쟁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좀 가까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보통은 되게 디테일하고 장황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여태까지 줬던 다른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합쳐가지고 그렇게 약간 캐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같은 고민을 근데 저는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궁금하니까 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그게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논리에 맞는 게 아닐 때 그게 좀 거슬려가지고 막 이렇게 파헤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왜 우리 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눈팅용 계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눈팅용 계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 걸로 팔로우를 하면은 조금 뭔가 좀 혹시 폐가 될까봐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팔로우를 할 때는 저는 원래 계정으로 팔로우를 안 하고 그냥 몰래 이렇게 보면서 제가 흐뭇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사람도 여기 갔네, 예쁘다, 여기 재밌었겠다, 이거 옷 산대, 이거 또 파네, 이거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계정 그런 의미에서의 눈팅용 계정이었군요. 유령 계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이제 막 뭔가 선을 넘어가지고 침해를 한다던가 사생활을. 아니면은 진짜 막 뭐 불법적이게 막 뭘 막 치밀하게 알아낸다던가 네티즌 수사대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쁠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그리고 보라고 사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허세샷 찍을 때 커피 옆에 샤넬 지갑 이렇게 조금 보이게 샤넬 로고는 안 보여. 맞아요. 킬팅만 보여. 네. 그거 뭐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알아주는 게 왜 뭐가 잘못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너무 집요하게 찾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한테는 좀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다들 말하지 않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러고 사실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일종의 놀이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문제라 웹툰 보듯이 뭐 드라마 보듯이 컨텐츠 보는 것처럼 남의 일상을 보는 거죠. 네,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얘기도 막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관심이 생기면 막 타고 가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부담이나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혹시 느끼신다면 뭐 나쁜 행동 하시는 거 아닌데 되게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되게 부지런히 찾으시고 궁금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울하면 안 됩니다. 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제 그거는 스탑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누가 누굴 단죄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다 염탐꾼들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무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민쌤과 함께 3가지 사연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막 뭔가 평가나 판단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아니고 좀 제가 근데 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진짜 악의 없이 왜를 물어보는 T거든요. T. MBTI T 성향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상처가 혹시 되는 부분이 없으셨길 바라고
또 뭐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 저도 인플루언서의 삶에 살짝 이렇게 발가락 정도를 담궜는데 전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 많은 소녀님의 이렇게 살짝 숟가락의 끝을 살짝 얹어서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욕은 어. 저한테 하세요. 네. 이제 단단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뭐 기꺼이 다양한 의견 주시면 또 받아들일 건 민주주의니까 뭐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되 너무 또 이렇게 좀 어그로꾼이거나 너무 또 천박한 댓글은 우리가 또 이렇게 삭제를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새해에 아마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민쌤. 네, 말만 소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거 하느라 이제 내년에는 또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럼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우린 또 내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모두 잘 자요. 잘 자요.